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찰이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하지 않는 물건을 통해서 경매 실력을 늘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1490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낙찰이 한 번 되었고 또 아래에 보면 또 한 번 되었습니다. 미납은 2번 있었고 현재 감정가 대비 지금 6.9%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정은 4억이 넘는데 현재 최저가는 2,700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살펴보면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있지만 나머지 확정일자나 배당 요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얼마인지 모르는 임차 보증금을 떠안는 구조인데 여기 보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고 별다른 권리사항은 없고, 그러면 과연 이 임차 보증금이 얼마를 떠안느냐가 관건입니다. 떠안는 임차 보증금 더하기 낙찰가를 계산을 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 물건을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전입 당시가 2018년도고 지금 근저당 설정일은 2019년도입니다. 이럴 때는 등기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등기부를 보게 되면 현재 여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식회사 강남옥션으로 떠 있고, 근데 위에 보면 여기 또 빨간색으로 줄이 그어진 주말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경매가 진행이 되었지만 취소 기각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경매 사건을 한번 거꾸로 살펴보면 이때 당시에 임차인이 혹시 배당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꾸로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2019 타경 109100을 찾아봅니다. 거꾸로 사건을 소급해서 찾아가 보면 이 사건은 이제 기각이 되었고, 여기 보면 임차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이라는 게 나타나 있고, 당시에는 이제 배당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2억 1천만 원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행 사건에서 임차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낙찰금 플러스 2억 1천만 원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 물건을 구매하는 비용인데, 앞에 미납 금액이 있으니까 이 미납 금액으로 인해서 입찰 보증금이 배당자산에 편입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2억 1천만 원은 인수하는 금액이고, 지금 여기 입찰 보증금을 날린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보는 자들은 이제 채권자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지금 3,400만 원의 낙찰 받고도 미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3,400 플러스 2억 1천만 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억 4천, 2억 5천 정도, 2억 5천 정도의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이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뭐 실질적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싸게도 보일 수 있지만 현재 또 경기 분위기상 아니면 이 물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축상 하자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납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을 했으면 확실히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을 알 수 있는 경매건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물건은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대비 현재 3.5%까지 유찰이 된 상황이고 미납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600만원 가량까지 지금 유찰이 된 상태이고, 이 물건의 문제점은 임차인이 2명이 등장하고 있고, 임차인 1명이 임차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이 주택임차권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요 포인트는 주택임차권의 등기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유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주택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택임차권 등기는 2020년 12월 21일 날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또 다른 임차인의 전입일이 2020년 11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날짜보다도 다음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차권 등기는 과연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점유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살펴보면 후행 임차인이 전입일자가 2020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주택임차권 등기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 그러니까 주택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또 다른 임차인이 전입을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살펴보면 선행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기부를 살펴보면 가압류권자가 나타나는데, 이 가압류권자는 사건 내역을 살펴보시면 이 임차인이 지금 신청한 가압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현재 임차인이 2명이 있는 물건입니다. 임차인이 2명이 있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 2명에 대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도 다 떠안아야 되는 것인지 또 문제가 되며, 이 임차인들 간에도 누가 먼저 배당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임차인, 선행 임차인도 확정일자가 없고 후행 임차인도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둘 다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우선 변제의 논의는 제껴두고 안분 배당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배당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렇다면 인수의 논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임차인만 인수가 되느냐, 아니면 이 두 사람의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모두 인수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아직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판례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그냥 어느 정도 어떤 확립된 판례가 없다면 제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논리상으로 따지면 임차인은 한 명만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 그러니까 임차인이 2명이 나타나고 대항력이 둘 다 있어 보이는 물건은 일단은 저는 패스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의 마포구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경매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현재 26%까지 유찰이 된 상황이고, 여기에도 물건을 보면 임차인이 2명이 등장합니다. 임차인 1명의 전입일자는 2016년도고 그 다음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18년도입니다. 그리고 1억 5천, 2억 5천으로 되어 있고, 후행 임차인인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까지 맞춰 놓았습니다. 따라서 경매 신청한 지금 임차인 민모 씨 같은 경우에는 선행 임차인이 되겠죠. 선행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을 하였고,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 지금 압류에 해당하는 마포구에서 진행한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선행 임차인이 주택임차권 등기까지도 맞춰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 후행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한 다음에 지금 선행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지금 똑같이 임차인이 2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임차인 둘 다 보호가 되는 것인지, 낙찰자 입장에서 둘 다 이 낙찰된 이후에 임차 보증금 2개에 해당하는 걸 다 인수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논리적으로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임차인만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판례 중에는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임차권 등기 이후에 소액 임차인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그렇게만 지금 정확히 이해가 되고,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2명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 판례에 대한 부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 좀 갈피를 잡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은 지금 계속 유찰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혹시 구독자님 중에 이런 경우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 호수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가로수길에 있는 상가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감정가 대비 24%까지 유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권리사항의 문제가 아니고 상권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곳 상권은 주말 상권이고 현재 또 그리고 이제 겨울에 접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권이 활성화되긴 좀 더 어렵고 상권 중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 현재의 이 호수는 지금 동선상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지금 보면 유찰이 많이 되고 임차 보증금의 월세를 계산했을 때 수익률을 계산한다면 아마도 이번 차수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면서 실제 사용자가 나타난다면 낙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권리 분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상권 입지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일관되게 유튜브를 계속 찍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